시장의 진짜 주도주를 찾아내는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딘지 오늘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섹터는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또 이제 머스크가 한 번 더 일을 낼 것 같죠. 네. 이 스페이스X와의 합병 소식이 있다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뭐 원래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동안 소문이었고 이 소문이 이제 솔직히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맞다는 식의 어떤 그런 SNS 올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의 또 우주항공 기업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대감만으로 지금 몇 배씩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그 펀더멘털을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어쨌든 스페이스X가 이 XAI, 그러니까 네. 이 인공지능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합병했을 때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면은 지금 전체 기업 가치가 이제 1.25조 달러. 어느 정도인 거죠? 그럼 원화로 환산하면은 1,800조거든요. 그럼 사실 스페이스X도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 기업조차도 어쨌든 1,800조의 어떤 시가총액을 그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항공 기업들이 지금 다 대부분 적자 기업들입니다. 막 3배, 4배씩 올라간 것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뭐 스페이스X 본다고 한다면은 적자라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 네. 다만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제 이 우주항공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제가 볼 때 뭐 많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르면 이번 주에 이 합병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제 합병한다고 좀 그 메일을 좀 보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스페이스X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까지 확인된 거고 이 스페이스X와 XAL을 또 합병을 해서 이걸 또 테슬라하고도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고 이 두 개 합병은 사실 좀 기정사실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이르면 8일 발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이 달나라에 사람이 간 거를 알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뭐 좀 그 연구만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50 몇 년 만에 이제 사람이 또 달에 가서 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4년 만에 이제 그 인류의 어떤 달 탐사가 시작되는 건데 이게 최근에 지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추운데 이런 날씨 때문에 이제 3월로 밀릴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르면 8일 발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카운트가 진행이 됐고 실제 이제 그 론치 윈도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로켓을 발사하면 달하고 딱 맞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달이 저쪽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발사해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그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론치 윈도우까지 설정이 돼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1시부터 가능한 거고 이제 그 맞는 시간에 따라서 이르면 8일부터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발사 기회가 8일부터 이제 뭐 그 이번 달에도 한 3번, 4번 정도 있고 3월, 4월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달에 발사하는 거고 빠르면 이제 8일부터 발사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직접 사람이 타서 이제 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과 이제 인간이 그 달에 또 간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항공 기업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은 또 왜 가는 걸까요? 이제 지금 달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 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히토리 같은 경우도 중국이 히토리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자원 경제하고 있는 거고 지금 AI 같은 경우도 그 AI의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 가속기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자원들이 다 희귀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물을 확보되는 건데 이 달에 매장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광물 확보 차원도 있고 또 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열을 잡는 게 굉장히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주에 짓게 되면은 우주가 상당히 뭐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냉각으로 인해서 이 냉각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그 태양광을 또 무한한 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없이 데이터 센터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달의 어떤 광물 확보 차원도 있고 또 우주 공간 확보 차원도 있고 결국 AI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우주 전쟁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뭐 미사일 발사하면 올라갔던 그런 테마가 아니라 AI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이 우주 관련 종목들이 뭐 많게는 4배, 5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빠지지 않고 네. 계속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적자 기업이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스페이스 X조차도 적자지만은 1,800조. 지금 하이닉스가 한 5, 600조쯤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하이닉스의 거의 한 3, 4배 정도의 어떤 그 가치를 평가받는 거니까는 그만큼 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상장이 그 가격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이 되는가 좀 보면서 관련 종목들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달 탐사를 넘어서 자원도 확보하고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큰 공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섹터가 각광받는 이유가 있네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떤 섹터들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죠. 네. 이렇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텔리안테크나 뭐 나라스페이스, 세트레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나라스페이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위성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매년 2배에서 3배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번 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번 연도부터 이제 흑자전을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인텔리안테크나 세트가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이고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같이 떴지만은 사실 미래에셋 증권이 거의 다 그 많은 지분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보면 미래에셋 증권이고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이 우리 한국 정부의 위성을 발사해서 직접 관찰하기 위한, 그러니까 위성 40기를 발사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수전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또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기업들 중에서 몇 종목 이 기업들 말고도 몇 종목들은 이제 실제 어떤 뭐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장은 실적이 안 난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실제 기술력이 좀 이제 부족하다든가 그렇게 되면 좀 처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미 잘 될 거라고 높은 어떤 가치를 평가받았는데 거기서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가장 우량한 하나 시스템을 저는 이제 뭐 탑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 정말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좀 잘 가리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주들 중에서도 하나 시스템을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에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들은 얼마나 올라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종목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살펴보죠. 1월 12일에 매수한 이후에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일본과 계약한 소식이 나온 이후로부터 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젠 좀 차익 실현할까요? 저도 한 4, 50만 원 정도까지 봤었는데 네. 지금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경구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보에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판매가 시작이 되고 나서 주사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사제는 이제 비중을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만 주사제 비만제만 100조가 팔렸는데 지금 3년, 3, 4년 뒤에 이제 그 시장을 최소 150조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150조지 50조라는 그 판매 금액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 주가 경구용 될 거기 때문에 보시면 화이자도 지금 비만 치료 시장에 뛰어들었죠.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중국의 비만 치료제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만 치료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그걸 그렇죠. 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미 일본의 이제 다이치 산키오 계열사하고 이 판매 계약을 한 3,000당 제약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최종 목표가 6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1번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번, 3번 가고 있는 게 뭐 D&D 파마텍, 뭐 올릭스, 일동제약, 뭐 또 많이 케어전 같은 게 많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쪽도 우리가 좀 그 중요하게 좀 봐야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단 제약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 50만 원은 이미 훌쩍 넘어갔는데요. 다음 목표가 60만 원까지 노려보면서 그 외에 다른 비만 치료제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하나투자증권 아까 전에 그 탑픽 섹터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역시 1월 6일에 매수한 이후에 3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을 받으면서 여기에 투자를 지분을 했던 이 투자증권이 두나무죠. 네, 같이 네.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번이 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그동안 이제 이 그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한국은행, 그러니까 은행이 주도해야 되냐라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이 한치 양보도 없이 네. 무조건 은행 주도로 가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최소한 이번 주에 법안 발의가 들어가서 3월 초에는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미국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빨리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 법안이 좀 이제 그 발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막혔던 사업이 법안 발의가 되고 나면은 이미 기업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올라서고 있는 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금융을 좀 대체까지보다는 약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이제부터 좀 본격 시작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꽤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좀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본 목표가를 제가 계속해서 좀 그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역시 보유 관점으로 2차 목표가인 7,500원까지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 요즘 참 뜨겁잖아요. 네. 근데 역시나 이것도 94%의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원유 IPS 목표가는 제가 이제 15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오늘도 이 디램 장비 비슷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 트랜스포스에 전망하는 게 뭐냐면 지금 디램 값이 작년에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1분기에도 40~50% 오를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는 지금 트렌드포스에서도 매물의 가격을 이 100%까지 올라간다. 1분기에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 메모리 기업들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 최중심에 있는 게 원유 IPS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목표가를 좀 높이시고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는 15만 원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배 가까이 오른 이 디램 관련해서 정말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원익 IPS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홀딩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잡을 오늘은 또 새로운 탑픽 종목이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바로 TSE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TSE 진짜 보시면은 HBM 필수 장비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아주 네. 중요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필수 검은사 장비고요. 네. 원래 이제 핵심 고객사가 하이닉스였지만은 이제 삼성으로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론까지 같이 공급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이거 HBM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좀 약간 좀 실패한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HBM3E도 좀 잘 들어갔고 이 HBM4까지도 이제 좀 상당한 비중을 배정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삼성 향의 어떤 이 HBM 검은사 장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작년보다 매출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실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이 드램 가격을 또 사양 조정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중에서 4분기에만 2배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1분기에 한 40~50% 오를 거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1분기에만 90에서 100% 올라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드램 가격이 너무나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보다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38% 상승 전망이었던 건데 이게 60%로, 그러니까 기존 전망보다 더 2배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는 거고, 네. PC에 들어가는 드램 같은 경우는 1분기만 2배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2배씩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2배지. 어떻게 보면 이 제품에 들어가는 이 원재료 값이 막 2배, 3배 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지금 이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는 이걸 만드는 장비를 또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HBM 프로브 카드를 본격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 HBM은 디램을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불량이 발생하면은 아, HBM이 디램보다 몇 배, 다 대여섯 배 이상 비싸거든요. 손해 막심이네요. 그러니까는 그 단계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완성되기 전에 어떤 그 분량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 좀 보신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HBM 장비 만드는 장비에 들어가는 거고, 삼성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HBM 비중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 비중은 작았지만은 삼성이 이제 HBM4에 진심으로 또 증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삼성향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싱가포르에 공장을 더 지면서 또 공격적인 증설하고 있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TSE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S사가 뭐 누구나 알겠지만은 뭐 삼성을 말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뭐 정확히 말을 못하지만은 그냥 우리나라의 최대 메모리 기업 S사 하면은 뭐 다 삼성을 그렇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TS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검사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TSE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걸 월봉으로 좀 보면, 크게 좀 보시면은 인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막 돌파하는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보면 아마 그 흐름이 딱 보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워닝 IPS는 이미 신고가를 넘어서 꽤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T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향이 매출이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는, 예, 지금 월봉 나오네요.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전고점 돌파 시즌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장비주 비해서 실제 모멘텀도 충분한데 아직까지 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잡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대신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예, 어제 시장 급락이 나왔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그 시장의 뷰를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올려놨으니까 무료 방송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이버 밴드에도 이제 오늘의 시장 왜 지금 반등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는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네이버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